네, 잠시 면접을 끝내고 쉬고 돌아왔습니다. 2025년 처음으로 진행되는 망가다입니다. 자, 그래요, 다빈님. 네. 다빈님께서 바야흐로 우리가 이 망가다를 시작한 게 2022년인가요? 그렇게 되죠. 2023년이다. 23년에 23년일 리가 없는데? 왜요? 망가다를 시작한 게요? 2022년이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저 한지 2년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오래됐다고? 네. 아, 그럼 2022년이라고 치고 그럼 2022년에 첫 편 얼마 전에 올리다 보니까 우리 첫 편이 미스터리아 할지 말지어다랑 스파이 패밀리를 했어요. 아, 네. 그거 하고 이제 화이트 노트패드인가? 그거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때부터 나한테 혹시 치아헤오르를 아시냐? 그 얘기를 먼저 하시면 안 되죠. 저분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혹시나 이 치아헤오르라는 만화를 아시냐? 네. 알 리가 없지. 카루타를 아시냐? 네, 그래서 막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뭐 해볼 수 있죠라고 했더니 그게 그래서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이렇게 가지고 온 게 지금 오늘 드디어 다빈님의 한을 푼 날이다. 다빈이 구판을 벌리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은 다빈님이 강력 추천하는 작품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자, 오늘 이야기할 작품은 뭔가요, 다빈님? 네, 오늘은 스에츠구 유키 작가님의 만화인 치아야후루를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겠다 이거. 네. 자, 이 만화가 처음에 저한테 추천했을 때 일단은 완작이 안 돼 있었어요. 그쵸. 완작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도 40몇 권이었을 걸. 그때 맞아요. 43권인가 이랬던 것 같아요. 40권대 초반. 보면서 제가 침을 꿀꺽 삼키면서 완결라면 하자. 그러니까 5권도 보기 힘들었는데. 네, 완결라면 하자. 완결라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게 이렇게 빨리 완결할 줄 몰랐네. 전 알고 말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걸려 들어가지고 무려 50권짜리 만화를. 네. 지금 인턴이 처음 들어왔는데 50권짜리 만화를 이렇게 해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저는 한마디만 더 하면은 제가 한 22권까지 보다가 네. 너무 힘들어서 혹시나 유튜브에 누가 요약해 놓은 거 없나 라고 생각해 찾아봤는데 없어. 그리고 애니도 있거든요. 네, 스토리가 조금 다르긴 한데 애니도 보면서 아니요, 스토리 똑같아요. 아니요, 그 배착 타이밍이 달라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 말이 맞지. 저분 말이 제 말이 맞겠지.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서 네. 혹시나 그러면 애니메이션이라도 누가 좀 정리해 놓은 거 할 수 없나 있지. 했는데 없어. 그래서 정말 이 망가다에 어울리는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취지 별로 유명하진 않지만은 보면 재밌는 만화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 그래서 이 방송 아니면 치아유루를 정리할 만한 곳이 아무 데도 없다. 그래서 다빈님이 이 스토리 요약조차 등장하지 않는 이 만화의 스토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그 아까 망가다 취지 얘기를 하셔서 정정하자면 일본에서는 몇 천만 부 팔려서 인지도가 되게 높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그거랑 좀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런 만화죠.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런 그게 정말 큰 만화. 그런 갭이 좀 큰 것 같은데 일단 네. 스토리를 요약을 하자면 제목에서부터 나타나듯이 치하야라는 어떤 어린아이가 친구들, 소꿉친구들을 만나서 예전에는 꿈이 없었는데 경기 카루타라는 것을 처음으로 배우게 되고 그 경기 카루타 세계에서 일본에서 1등이면 이제 전 세계에서 1등인 스포츠잖아요. 아무래도 일본에서만 거의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일본 최정상 카루타 선수가 되겠다는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야기라고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는 거기 비슷한 데까지 언저리까지 가게 되는 뭐 그런 만화를 50권 동안 하게 됐는데 전우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오늘 제가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도 될까라는 좀 걱정은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다빈님이 허락할까? 또는 이제 성민수 얘기는 작가님도 자유롭게 하는 거죠. 뭐 어떻게 생각할까? 편집자는 이걸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편집자는 다빈님이니까. 네, 근데 제가 오늘 감히 말하건대 치아요루 이 작품이 제가 알기에 슬램덩크랑 아주 연관이 깊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21세기의 슬램덩크입니다. 오. 슬램덩크를 뛰어넘기 위해서 작가가 부단하게 아주 도전한 슬램덩크에 대한 도전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얘기를 저는 일부러 안 할라 했거든요. 네. 근데 전우님이 갖고 왔으니까 이거 해야겠다. 제가 좀 약간 보다 보니까 이 정도 뽕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근데 합니다. 슬램덩크를 언급하신 이유가 확실하게 있어요. 확실하게 있어요. 네. 피곤한데 갑자기. 그 생각하시는 그 이유가 절대 아닐 거예요. 일단은 그렇다고 치고 네. 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은 스포츠 만화 작품 중에서 네. 여성 캐릭터가 주인공인 작품이 되게 드물잖아요. 그렇죠. 많진 않았죠. 네. 저 작품 처음 시작될 때는. 그 전에 봤던 유일한 만화가 메달리스트 뿐이었는데 새로운 그런 계열의 만화를 또 보게 되어서 좀 감회가 새로웠고 메달리스트는 아직 완결이 안 났지만 이거만 두고 봤을 때 그 여성 캐릭터로서의 스포츠계에서의 일화들,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런 걸 되게 잘 보여준 만화라 생각해요. 왜냐면 작품 내에서 그 주인공 독백에서 카루타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대결할 수 있는 스포츠라는 언급이 있기도 하고 또 그 전 퀸 중에 이노쿠마 씨인가? 그분이 임신으로 인해서 카루타를 잠깐 접게 되기도 하고 또 후반에 가서는 세 판으로만 이루어져 있던 퀸전을 이제 명인전처럼 5판 5전승제로 바꾸기도 하잖아요. 5판 3선승제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여성 캐릭터로서의 이야기를 작가분이 되게 섬세하게 다뤘다고 생각해서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재밌는 만화죠. 근데 이제 재밌는 만화고 50권까지 저렇게 꾸준히 나올 정도면은 일본이 재미없는 만화를 그렇게 해줄 리가 없죠. 해주고 남겨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재밌는 만화인 건 분명한데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냥 저런 부류의 만화들과 비슷한 정도의 감동, 감흥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만화라서 그러니까는 이제 다비님이 평을 들어보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저한테는 그냥 평범한 재밌는 만화 요 정도라서 전 다비님이 왜 이렇게 이 만화에 집착하는지가 일단은 작품을 보시면서 들었던 생각부터 시작해서 긴 서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비님은 오늘? 할 이야기 되게 많잖아요. 일단 이 작품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어떤 지점이 좋아하는지. 그러면 거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저는 이 만화를 언제 처음 봤냐면은 19살 때 처음 봤어요. 이거를 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냐면 수능 공부하다가 잠깐 이제 쉴 때 봤는데 한 10권까지 보고 더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덮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수능이 끝나면 읽어야지 하고 수능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수능 끝난 날부터 읽었어요. 다시. 그래서 그날부터 읽어서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그거를 삼은 거네요? 네, 참았죠. 대단한 의지다. 다비님은 그게 가능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볼 텐데. 다른 만화들은 다 봤어요. 다른 만화들은 다른 만화 오히려 보면서 이것만 참았다고? 이거는 내 인생을 바꿀 것 같아서. 약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참았어요. 참고 이제 보고 이제 실시간으로 연재를 달리게 되었는데 제가 한 19살 때까지는 진짜 학교에서 요주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해야 돼. 약간 교감 선생님이 주시하는 학생이었거든요. 문제아까지는 아니지만. 문제 맞잖아요, 그 정도면. 근데 약간 제가 지금 오늘 다빈님 인생작 얘기하는데 말 끊지 마세요. 그 문제아가 개과천선하는 이야기잖아. 그 약간 물리적으로 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킨 건 아닌데 어쨌든 사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만화를 보고 약간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20살 때부터 생각을 바꿔 고쳐먹고 열심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다비님이 있게 한 거네요. 저를 만들어준 만화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 만화를 보긴 봤다고 했는데 제가 만화를 떠났던 시기가 한 중학생부터 그 고등학생 시기에는 만화를 그렇게 많이 안 봤었거든요. 근데 이 만화를 보고 다시 만화계로 복귀를 해서 만화를 복귀작이기도 하고 이제 20살 때부터 미친 사람처럼 보기 시작한 거죠. 이미 그때쯤에 이제 성윤 작가님을 뛰어넘은 정도죠. 네, 그때 이제 이미 능가를 3번 뛰어넘었지. 저는 중학교 때 뛰어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작품이죠. 전우님은 그런 만화 있어요?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들어준. 좀 부러워가지고 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패스. 있으세요? 진원님. 있기야 있어 당연히. 그리스 로마시나 시리즈. 근데 홍은영 작가님 버전.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많이 있죠.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준 만화예요. 맞아요. 생각보다 진현 작가님 아직 20대 초반이기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전략 삼국지 뽑겠습니다. 요코하라 미스테로. 네. 저는 이제 인생을 바꾼 만화는 한 2개 있는데 그 연달아서 봤어요. 3개인데 뭐부터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만화 관련돼서는 형민우 작가의 프리스트고 그리고 와 만화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라는 거로 이게 내 인생을 바꾼 거는 20세기 소년.
그리고 와 한국 작가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이게 한국이 해외 나가도 안 꿀리는구나는 그 당시 신화맹어사 오리지널 그 같은 시기에 나왔거든요. 근데 인생을 바꾼 거는 저는 20세기 소년인 것 같아요. 저는 20세기 소년 인생이 많이 안 바뀐 것 같네요. 왜요? 내가 누구를 보고 인생을 바꿀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20세기 소년을 그때가 와 진짜 미쳐서 만화 봤던. 네. 제발 서점 매일 가서 나와라. 어제 14권 나왔는데 15권 나오라고 그 다음 날부터 가서 나와라. 너무 성격이 급하셨군요. 그러다가 다른 만화도 보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거라서 근데 다미님한테 그런 만한 거 인생 만한 거죠. 네 맞아요. 왜요? 일단은 만화로서 재밌는 부분들도 있고 이 만화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만화거든요. 열심히 하는 사람만 나와요 거의. 그래서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개인의 콤플렉스는 열심히 안 하는 것이었는데 이 만화를 보고 이제 열심히 하는 것의 어떤 소중함을 저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를 바꾸어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든 거는 캐릭터들 덕도 크고 근데 지금 그 주인공들 소개를 한번 좀 해주고 넘어가면은 그래서 일단 캐릭터들 소개를 먼저 주요 캐릭터 정도는 해보자면 소개를 하고 근데 주요 캐릭터가 너무 많긴 한데 일단 중요한 3명 먼저 얘기하시죠. 3명 제일 중요한 일단 치하야 후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아야세 치하야라는 소녀가 주인공이고요. 이제 계속 경기 카루타를 했고 경기 카루타 퀸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주인공 친구고 그 친구의 소꿉친구인 남자애 2명이 있습니다. 일단 타이치라는 친구를 먼저 소개할게요. 마시나 타이치라는 친구가 있고요. 치하야랑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고등학교도 미즈사와 고등학교를 같이 나와서 같은 카루타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카루타를 셋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늦게 시작했어요. 맞아요.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이 2명의 친구는 카루타에 되게 재능이 있고 카루타에 되게 우직하게 다가가는 사람들인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살짝 약간 이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멀어지려는 측면이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꿉친구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을 온 아라타라는 친구고요. 고향은 이제 치아야랑 타이치는 도쿄 사람인데 후쿠이라는 조금 시골. 위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이제 전학을 와서 두 사람한테 카루타를 처음 가르쳐줬고 할아버지가 이제 왕년에 카루타계의 명인이셨던 영세 명인이셨던 훌륭한 이제 카루타 엘리트로 자라고 있는 소년이고 명인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투리를 쓰죠. 사투리 후쿠이 사투리가 있고요. 그 초등학교 6학년 이후에는 후쿠이로 다시 돌아가서 후쿠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쨌든 카루타를 하다 보면은 대회나 그런 데에서 이 친구들과 만나게 되니까 이 친구들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친구고요. 이제 꼭 또 한 명 소개해야 할 친구가 있어서 또 소개를 하자면 와카미야 시노부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치아야가 처음 만났을 때 처음 경계를 하고 이 사람이 나의 라이벌이다. 이 사람을 뛰어넘고 싶다라고 생각한 친구고 작품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경기 카루타 여자 선수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그래서 치아야가 퀸이 되려면 꼭 뛰어넘어야 하는 동갑 소녀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슬램덩크와 매우 연관이 깊은 만화다. 왜 연관이 깊냐면은 이 작가가 이거 그리기 전에 이야기하실 거예요? 내기가 나왔으니까 어차피 그리고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언급이 나온 이상 그 연결해서 가면은 좋을 것 같은 얘기인 게 이 작가가 작가의 개인의 역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이 만화를 그리기 한참 전에 그 연재했던 다른 만화가 있는데 유명 만화죠. 뭐요? 에덴의 꽃이라는 그 순정 만화였는데 이거 하기 전에는 완전 계속 정통 순정 만화 세기말 감성 그런 거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 슬램덩크 트레이싱 논란이 아니고 인정을 해가지고 그 이전에 나온 책들이 다 전량 회수되고 그때 연재 중이었는데 중단됐죠. 다른 만화 에덴의 꽃은 이제 완결이 났는데 이제 다른 만화들은 다 끊기고 연재를 계속 못 하고 있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강제 절필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근데
이노우에 지도 트레이싱 했는데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악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노우에도 그게 NBA 트레이싱 오히려,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때 오히려 이노우에게 더 커진 거야. 이노우의 NBA 트레이싱이 더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진 거야. 너는 이랬으면서 누구를. 그리고 이노우에가 아마 그때 베가본드였나 어떤 걸 네. 연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쵸. 코난샤에서 강남사에서 그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어쨌든 코난샤에서 베가본드가 연재를 하고 있었고 하는 상태고 이 작가가 치아야후르를 연재한 연재사도 그 코난샤 비러브라는 잡지거든요. 네, 코난샤에서 이제 이노우에만 하고 스테츠구 유키를 연재 안 시켜주는 거는 약간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안 맞지. 네, 복귀를 시키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말 끊어서 미안한데 트레이싱을 그러니까 너무 열망이 커서 트레이싱을 하는 실수를 작가가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고 본인이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럼 내가 반성한다. 그리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기회는 줘야지 작가한테. 그때 근데 이제 사실은 그 트레이싱 논란이 처음에 저는 기억이 나는데 너무 그 슬램덩크에 어떤 우리가 그냥 바로 딱 알 수 있는 장면들을 맞아요. 너무 그냥 정말 거의 트레이싱을 진짜로 한 거예요. 정말 대고 한 수준이어가지고 50권에 보면은 삼국지래 슬램덩크 영향 받은 연출도 많아요. 되게 아니 근데 제가 말하는 거 연출은 당연히 영향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의 거 가지고 공부해야지 누구 거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거 가지고 해야지. 근데 트레이싱은 문제지. 근데 트레이싱은 다른 문제고 트레이싱은 베낀 거잖아요. 이거는 상업적인 작가로서 하면 안 되는 거지. 농구 장면으로 베꼈어. 제가 기억하기로. 그거는 좀 사실 문제가 있었어. 왜냐면은 이분이 다른 그 그림들이나 작화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까지 허술하지 않는데 오히려 트레이싱을 해가지고 더 뭔가 작화가 더 허술해 보이는 거예요. 그 컷만 그런 식으로. 약간 그래서 그때 좀 이 작가는 사실 퇴출 저도 이제 사실은 이 작가의 팬은 아니었으니까 퇴출돼도 별로 신경 안 쓰이는 정도였다는 거예요. 갑자기 만화가 재밌어지려고 그러네. 왜냐면 저는 이제 어쨌든 타케히코 이노우에 팬이지 에덴의 꽃의 팬이 아니었으니까 이노우에 오히려 편으로 NBA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으니까. 왜냐면 나는 그 루키 잡지 NBA 루키 잡지 뺏긴 건데 그 루키 잡지를 저는 어릴 때부터 농구를 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보면 알아. 이번 그러니까 과호로의 표지를 뺏겼구만. 근데 재밌으니까 그때는 그런 개념도 게 진짜 없긴 했었고 사실. 알죠. 우리가 이제 시대가 지나서 90년대 만화들 또는 그 전 또는 이제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작가들이 잡지나 또는 유명한 어떤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트레이싱 해가지고 자기 만화에 막 그렇게 녹여놨는지 알잖아요. 조조도 그렇고 헌터도 그렇고. 조조는 대놓고 지금도 사실 하고 너무 있어. 많잖아요. 어쨌든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복귀를 해서 이 작품이 데이트를 칩니다. 초반부터 데이트를 쳤어요. 이게 복귀작인 거예요. 이 단편을 몇 개 더 했을 것 같긴 한데 이 작품 그 전에도 이제 인지도가 있었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그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인지도를 이 작품이 얻게 되는데요. 근데 작가가 이 작품을 연재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데 정말 50권 연재하는 동안 내내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작품 그 만화 그리기 아니면 어떤 그림 그리기 만화를 만드는 것하고 완전 정면으로 마주 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되게 그 과정에서 엄청 고통스러워했고 그래서 이 작가님은 아직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콘티를 진짜 그 엄청 미루다가 짜시거든요. 마감 기한이 거의 임박했을 때까지 미루다가 짜시는데 그게 그 이유가 자기가 앞에 써놓은 얘기를 마주보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걸 미루다가 여기까지 온다라고 언급하신 거를 예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콘티를 되게 미루다가 작업하시는 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50권의 궤적이라고 해야 할까? 50권의 궤적이 이 사람의 이거는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가까운데요. 과거에 했던 자기의 실수를 조금 정면으로 마주하고 돌파하고자 하는 시도가 되게 많이 보이는 작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배경 히스토리를 사실 다른 거 다 몰라도 이 부분만 알고 치아야루를 보잖아요. 왜냐면 전 첫 번째는 처음 치아야루를 볼 때는 별 생각 없이 봤거든요. 그냥 재밌게.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봤잖아요. 50권을 다시 보면서 이미 이제 이걸 한번 또 짚고 그 치아야루 작가의 스토리를 짚고 이걸 다시 보니까 그 본인의
어떤 이런 서사들, 본인의 고민들, 본인이 스스로 인간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것들이 캐릭터들과 스토리 사이에 많이 배어 있는 거예요. 아, 다시 봐야겠는데? 다시 와가지고 또 볼 때 제대로 봤어야지. 아니 그 서사를 알고 봤으면 허투루 검색해 보면 다 나오던데. 허투루 캐릭터들이 안 보일 수도 얘기니까.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작가가 이 작가인 줄 몰랐지.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 그렸던 그 예전의 대표작은 사실 에덴의 꽃이라는 맞아요. 작품인데 그 작품하고 이 작품하고 완전 달라. 이제는 치하이로 작가죠. 네, 완전 달라. 그 전에는 에덴의 꽃 작가였다. 갭이 되게 큰 작가예요. 사실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작가는 그게 이제 좀 잊고 싶은 것이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네, 네. 이전의 작품들은 본인이 좀 떨쳐내야 되는. 근데 잊혀질 수 있나요? 본인이 그러고 싶다고 해서 사람들이 기억하는데 안고 살아야지. 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서사가 있죠. 이 안에 있어요. 그런 서사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캐릭터들마다. 갑자기 재밌어 주려고 그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랬던 약간 과오가 있는데 그 50권인가? 그 명인전 퀸전 끝나고 나서 그 내가 말하는 게 그게 그 장면. 치아야랑 아라타랑 그 슬램덩크 서태웅이랑 강백호 그 명장면처럼 이렇게 짝 손을 맞잡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것도 약간 작가분이 의도하신 건지. 네, 여기. 저는 이거는 근데 이제 너무 유명해진 장면이죠.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작가 에덴의 꽃일 때부터도 인기가 있었던 작가란 말이에요. 맞아요. 아마추어가 아니었어요. 아마추어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슬램덩크를 대놓고 트레이싱을 했을까? 전 슬램덩크 팬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생각하면 단순히 팬이었다기보다는 강박이 진짜 좋아했던 거야. 좋아하고 진짜 좋아하는 작가여서 그래서 저는 약간 오마주로 생각하고 작가는 했을 수가 있어요. 논란이 된 건 한참 뒤거든요. 오마주로 생각하고 그때는 보던 사람들도 그냥 그러려니 했던 건데 나중에서야 이제 이게 이슈가 되기 시작했던 거고. 근데 어쨌든 오마주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한 거 자체를 뭐 이 자체가 이렇게 돼가지고 작가의 어떤 생명이 끊길 뻔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식으로 단순히 그런 식의 오마주는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본인이 자기가 오마주로 삼을 만한 것들을 자기의 작품 속에서 잘 녹여야지 하는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왜 슬램덩크를 언급하냐면은 슬램덩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치아의 호루가 전 나왔다라고까지 생각해요.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 동의를 하고 또 하나 지금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원래 안 찾아보고 오니까 근데 그 서사를 듣고 나서 마지막에 그 지금 진원 작가님께서 해주신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도 이 작가가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좀 유추를 해보자면은 분명히 과오가 있어. 여기서 아무도 그 과오를 변호해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과오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너무 더 잘하고 싶어서 더 잘하고 싶고 내가 우상으로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 만화처럼 나도 잘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씩 뺏겨 보는데 안 들키니까 뭐 이렇게 또 더하게 되고 더하게 유혈이 그런 거였잖아. 뮤지션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실수를 했는데 이 작품으로 50권 하는 동안 제가 봤을 때는 자기한테 온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속죄하는 마음으로 치열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50권에 마지막에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에 너무 유명한 이미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공용으로 쓰는 거긴 하지만 그 장면을 본인이 그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안단 말이야. 그런데도 그 장면을 딱 그릴 수 있게 된 이유는 본인도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봐주시는 분들도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잘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서사의 어떤 정점인 거죠. 실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본인 실력으로도 충분히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거를 이제 보시는 독자들도 그렇지라고 인정해 주니까 그 장면이 뭐 안 좋게 또 이렇게 안 되는 거지. 해석을 우리가 해줄 만한 게 다시 보면은 진짜 알 거예요. 모든 게 이 작가의 자기 증명이에요. 되게 치열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서사를 보면. 저는 이 만화를 그렇게만 읽는 거는 이렇게 읽는 거는 되게 안 좋아하는 방식이긴 해요. 일단은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하려는 화두의 그래서 제가 다빈님이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 치아요루를 지금 엄청 고평가하고 싶은데 다빈님과 좀 관점이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왜냐면은 이건 어차피 예상이고 저는 이 사람이 뭐 어떻게 그렸다 예상하는 거를 애초에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실제로 이제 나와 있는 것만 보고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이거랑 연결해서 봤을 때 이 만화가 되게 책임감 있고 캐릭터들이나 어떤 한번 시작한 이야기나 나온 애들에 대해서 되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게 크고 그래서 이제 이 만화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캐릭터가 타이치인데
이 만화 자체가 타이치랑 조금 닮은 면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이치가 제일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이들이 하는 카루타라는 게임도 맞아요. 이것도 소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좀 이게 보신 분들조차도 확 와닿지 않아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카루타라는 게임이 뭐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경기 카루타라는 스포츠인데요. 제가 지금 이 현장에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치아야 후루 재단에서 만든 경기 카루타 카드를 가지고 왔어요. 카드 재단이 세트를. 있어요? 그건 일본에 뒤에서 있겠죠, 당연히. 얘기할게요. 다른 거예요. 아, 그래요? 경기 카루타 치아야 후루 재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만든 카루타 카드예요. 그래서 경기 카루타는 일본의 오구라 백인일수라는 시 100개를 가지고 그거를 카드에 새겨서 만든 카루타 카드라는 게 있어요. 오그라 백인일수가 100개니까 카루타 카드도 총 100장이 있고요. 100개의 카드 중에 경기할 때는 50장만을 사용하고 50장을 이제 2명의 선수가 나눠서 가져가는 식이니까 한 사람이 25개 또 다른 사람이 25개를 가져가는 식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50장이 남으니까 50장이 빈 카드가 되는데요. 여기서 빈 카드가 어떻게 생기냐 경기 카루타는 이제 백인일수의 상구가 있고 하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략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카루타에는 그 백인일수에는 상구라는 게 있고 하구라는 게 또 있는데요. 근데 이제 경기 카루타 경기를 할 때는 낭독자가 상구를 읽어주면 하구를 이제 맞는 하구가 생겨진 카드를 먼저 쳐내는 사람이 이제 그 카드를 갖게 되는 식인데 이제 자기 진에 있는 25장의 카드를 먼저 다 가져오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아마 이제 만화를 보거나 하신 분들은 그런 스포츠지 할 수 있는데 만화를 봐도 근데 저도 잘 안 왔긴 해요. 그러면 가장 쉽게 얘기해볼게요. 내가 해볼게. 그 50장의 카드를 반반 나눠서 1대1로 게임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저기서 누가 카드를 한글로 치면은 뭐 고려가요 같은 거야. 청산하는 순간 저게 뭐 청산별곡이다 하면은 그거에 맞는 카드를 그게 써진 카드를 빨리 찾아서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은 쳐내는 건 뭐야 그러면? 근데 이거는 이제 경쟁이기 때문에 빨리 손에 닿아야 돼요. 손에 닿아서 쳐내기만 하면 돼요. 닿기만 하면 먼저 닿은 사람이 이기는 거다. 해서 할리갈리처럼. 그러면 카드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요게 헷갈린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할 건데. 이제 자기 진에 25장이 있고 상대 진에 25장이 있잖아요. 만약에 부른 카드가 자기 진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진에 맞는 카드를 쳐냈어요. 그러면 자기 진의 카드가 한 장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는 자기가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상대 진의 카드가 나와서 상대 진의 카드를 내가 공격 성공했다. 그러면 상대 진의 카드가 한 장 줄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내 진에 가지고 있던 남아있던 카드 중에 하나를 상대한테 보냅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진에 있는 카드 숫자를 줄여나가는 게임이에요. 줄이면 이기는 거다. 영장이 되면 되는 거예요. 25장 다 없으면. 그렇죠.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쳐낼 때 여러 장이 한 번 이렇게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걸 맞는 카드를 쳤는지 그걸 어떻게 판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카드가 여러 장 나갔을 때 그 해당하는 카드가 움직였다 하면 그 카드를 친 걸로 쳐요. 그러면 에이 하면서 이렇게 바닥을 다 쓸어버려가지고 저도 이렇게 그러면 정확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늦어요. 이미 서로 카드를 다 파악했기 때문에 늦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 조금 더 쉽게 제가 이해를 이렇게 해봤거든요. 백인일수라는 일본의 고전 시가가 있어요. 이거 그냥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고려가요라고 생각하면 돼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니까. 그 카루타는 뭐냐면은 백인일수가 써진 카드예요. 카드 이름이 카루타예요. 트럼프에다가 하이쿠 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 카루타 카드를 가지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보드 게임. 그게 이제 일본의 전통놀이예요. 이게 카루타 게임, 카루타 놀이라고, 놀이 카루타라고 하는 거고 마치 윷놀이처럼 명절에 하는 이런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방식만 따지면 그냥 할리갈리예요. 빨리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누가 읽으면은 그거 이 카드다. 빨리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드 게임 같은 거를 더 경쟁적으로, 더 스포츠적으로, 더 만들어 놓은 게, 더 전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경기 카루타라는 스포츠 종목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만화 속에서 하는 거는 이 경기 카루타를 하고 있는 거고 경기 카루타 부를 만든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왜 이게 스포츠냐? 그냥 처음에 어쨌든 보드게임인데 너무 경쟁적인 어떤 모드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다 외워야 되잖아요.
암기를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걸 나중에 여러 번 경기를 하던 빨리 잊어야 돼. 이게 엄청난 작업 기억력이 필요한 거예요. 빠진 카드는 빨리 어렵게. 아니 경기가 바뀌면은 그 자리에 내가 외워놨는데 이거 이전 경기에 외워놓은 거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새로 또 입력을 해야 돼. 그치. 그리고 청력이 또 엄청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빨리 듣고 낭독을 듣고 잡는 게임이니까. 네. 청력이 엄청 중요하다. 이거는 단순히 머리 싸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민첩성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또 협응력이 필요해요. 내가 빨리 정확하게 잡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사실 둔한 사람들은 못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 못해. 못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스포츠일 수밖에 없고. 왜냐면 대부분의 스포츠가 더 젊을수록 잘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재능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부분의 스포츠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빨리 정확하게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카드가 남아있는지 계산까지 해야 돼요. 타이치가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뭐 남아있지? 이거 계산해가지고. 카드가 뭔가. 이거 근데 이제 보통 카드 게임들 우리 뭐 도박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카드 다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네. 이거는 당연히 두뇌 싸움이 또 되는 거죠. 해보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못해요. 확률적 어떤 수계산 능력도 필요하고 근데 또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 한 경기 하는데 몇 시간 걸리죠? 1시간 넘는 경우가 1시간씩 걸리는데 그거를 지금 몇 경기씩 하루에 막 이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또 체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체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 스포츠죠. 그냥 보드게임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 들으시는 것보다 그냥 유튜브에 사단법인 경기카루타 협회라고 일본 유튜브 채널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명인전이랑 큰 대회 그 영상들이 딱 나와 있는데 잘하는 선수들 거를 봐야지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그 영상 그냥 아무거나 틀어서 대충 보면은 이런 거구나 하고 감이 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긴 했거든요. 저도 찾아서. 근데 이제 만화로 일단 먼저 접하고 이걸 보니까 만화에서의 연출이나 어떤 격렬함, 순간의 포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약간 결국엔 정적인 저희가 이제 실제로 참여를 해보기 전까지는 정적인 경기처럼 보이더라고요. 얌전히 있다가 팍 이렇게 하는. 네. 그래서 실제 카루타 경기 그 명인전 같은 데 들어가면 진짜 조용해요. 숨소리도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스포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일반적인 스포츠라고 생각하면은 대부분은 좀 더 활기차잖아요. 계속 움직이고. 근데 이거는 되게 정적이다. 근데 어쨌든 필요한 능력은 분명히 스포츠다. 진현 작가님도 이거 보실 때 경기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아까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그 48권 끝자락에 맞아요. 되게 친절하게 캐릭터들이 나와서 룰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딱 필요한 부분만 그 아까 보내는 카드라던가 빈 카드라던가 그런 거 되게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약간 읽기 전에 48권 끝자락을 먼저 읽고 읽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경기 카루타를 이해하려면 좋은 방법이긴 한데 사실 초반에도 카루타는 설명 많이 해줘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저는 카루타 스포츠 팬이기도 해서 경기를 많이 보잖아요. 진짜 설명을 친절하게 해놨어요. 네, 진짜 근데 해놨어요. 사람들이 그 설명이 많아서 안 읽는 거예요. 그것도 있어. 왜냐면 우리 이게 일본인들한테는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인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야 될 정보량이 너무 많은 모든 거죠. 게 다 새로운 거예요. 백인일수를 아는 것도 새롭고 일본인들은 백인일수를 학업 과정에서 좀 배운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아는 백인일수도 많고 아는 백인일수가 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백인일수 자체를 다 배워야 되지 일본어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그걸 다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가 경기 카루타라는 그 카루타 게임에 접근할 수 있는 이게 되게 멀어요. 장벽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 만화 자체도 해외 독자들이 읽기에 장벽이 저는 상당히 있는 만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 인지도가 낮은 게 아닌가. 인지도 낮을 수밖에 없는. 약간 저는 스모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다빈님이 이 카루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저희가 이제 녹음 올라가는 사교 클럽 있잖아요. 그 1회 때부터 오셨거든요, 다빈님이. 근데 1회 때인가 거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본인의 정체를 숨기고 정다빈님이다 이러면서 나타났어요. 근데 3회차다. 2회차인가? 3회차 때 2회. 갑자기 뭘 가지고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근데 2회차에 이재민, 성인수, 정답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 빼고 아무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이야 10명씩 막 오고 이러는 데지만 처음에는 없었어. 근데 갑자기 꺼내더니 치아를 만화책이나 카루타 카드를 갖고 카루타 카드랑 이런 걸 갖고 와서 혹시 이러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그 정도로 이분이 여기에 열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루타 게임이라는 이 엄청난 한국인으로서는
정말 거리가 먼. 저 보드게임 매니아거든요. 웬만한 보드게임은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다음에 보드게임 할 때 나 불러주세요. 갑자기 무슨 소리 했다고. 근데 어쨌든 이 게임 자체가 되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큰 건 어쨌든 그 백인일 수가 맞아요. 일본 고전 시간 사실 이건 일본의 현대인들도 이거 어쨌든 잘 모르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보드게임에서 어떤 카드 매뉴얼을 이렇게 카드마다 어떤 뭐 능력치나 이런 게 스탯이 있다고 하면은 100장의 카드 너 일단 다 외우고 시작해야 돼 라고 보드게임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 보드게임은 굳이 안 할 거예요. 그지. 네, 왜냐면은 아니면 매뉴얼이 있고 룰이 있고 그냥 그때그때 확인하면은 되는 건데 그걸 일단 외우고 시작하라고 하면은 너무 피곤한 일이 되잖아요. 근데 이 백인일수를 일단 외우고 시작하라는 이 게임 자체가 일본에서도 사실 진입장벽이 높은데 외국인들은 어떻겠냐. 네. 네. 근데 그거를 뛰어넘은 분. 저는 백인일수를 외웠으니까. 네. 근데 외우고 있다고요? 네. 그 지금 게임을 하려면 외워야 돼요. 까먹은 거는 좀 있긴 한데 오래 안 해가지고. 백인일수 대충 다 외우고는 있어요. 그래서 카루타 경기보러 일본까지 갔다 오시는 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경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 카루타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만화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그거를 잠깐 쉬고 하면 어떨까요? 왜냐면 벌써 40분 됐어. 좋아. 네. 룰 설명하고 아직 한참 남았어요. 주인공이 누구고 3회차 나오겠다. 어떤 만화인지만 했는데 40분이 돼서 아직 저 본론 아직 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한테 룰과 캐릭터 설명했으니까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쉬고 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